먼저 원인으로 짚어볼 부분은 여객기가 부딪히며 폭발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안테나, 로컬라이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이것만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 취재 결과 국토부 매뉴얼은 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동체에 착륙한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넘어 안전구역으로 밀려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구조물 2,800m 활주로 끝단에서 264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흙더미로 둘러싸인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좌우 길이 58m, 높이는 4m 정도였습니다. 이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라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중앙선에 맞추도록 신호를 보내는 장비입니다. 둔덕을 쌓은 이유는 활주로와 수평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테나 지지대 토대는 지표면과 같은 높이여야 하는데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이 지난 뒤 지면이 낮아집니다. 둔덕을 쌓고 그 구조물을 올려서 활주로랑 같은 높이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이 생겼는데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면 안테나는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300에서 600m 사이 지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포장되어 있는 면이 다른 공항보다 런웨이 끝나고 나서 포장되어 있는 면이 짧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단단한 구조물에 충돌해 여객기는 폭발했습니다. 지표에 안테나만 설치됐거나 구조물을 뚫고 갈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토부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면서도 자세한 규정은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그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규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시설 때문에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안테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위에 안테나 구조물을 세운 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 국제 표준 매뉴얼에도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부서지기 쉽게 지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외국인 조종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사고 여객기가 부딪힌 안테나 구조물의 내구성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It's the first time actually I see this kind of the construction. The airplane was stopped by this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just immediately. Just look how thick this wall really is. 외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ere's no answer as to why that lighting facility, which is a large piece of concrete equipment, is located exactly where it is.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제작한 매뉴얼입니다.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경량 구조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공항 안전 운영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의 안테나 구조물은 관련 고시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튼튼하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안전 가이드 컨셉에 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부분이잖아요.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을 다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안테나 구조물과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번 참사와 달리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이렇게 철골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운 덕분에 항공기가 그대로 뚫고 지나갈 수 있던 겁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체의 왼쪽 날개가 뒤틀리듯 망가졌습니다. 옆으론 비상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어 불시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5년 4월 1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기상 악화로 활주로에 안착하지 못하고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동체 일부가 망가지고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浮いてるんだと思って、浮いてる時にエンジンが停止したんだと思ったんですけど、一応着陸したっていう言葉を聞いて安心して。 혹시 모를 충돌 사고에 대비해 철골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운 덕분입니다. 항공기가 그대로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를 심어 로컬라이저를 세운 무안국제공항과 대비됩니다. 최근까지 둔덕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웠던 미 해병대 미라마 기지는 관련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활주로 안전 규칙에 맞춰 땅을 평평하게 고른 뒤 그 위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소재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몸통으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가 세계 각국의 동체 착륙 사례를 살펴보니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여객기가 날개와 동체가 바닥에 닿은 채 가까스로 착륙합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은 서둘러 탈출했고 잠시 후 기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두바이 공항에서 벌어진 동체 착륙 사고였습니다. 창밖으로 풀밭이 보이고 착륙 순간 기체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2019년 이륙 직후 갈매기떼와 부딪혀 엔진이 손상된 우랄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인근 옥수수밭에 동체 착륙했습니다. 233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호주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세계적으로 모두 321번의 동체 착륙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상자가 나온 경우는 7건, 2% 정도였습니다. 동체 착륙이 비상 상황에서만 이뤄지긴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조종사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불과 4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착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고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항공기가 접지 않은 지점이 활주로 끝단에서 가까운 쪽에 있었으면 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